지난 2월 25일에 이 자리에서 뵙고 좀 두 번째 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강효상 전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알고 계시죠?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그 조선일보에서 같이 예. 선배시고 후배신 거죠? 뭐 선후배가 뭐 언론계에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지. 예, 그 방금 인터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강 전 의원이 지금 현재 그 김부겸 의원 캠프에서 명예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고 계세요. 공개 지지선도 물론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효상 전 의원은 그냥 보수 인사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보수가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불법 계엄과 부정성 음모론에 넘어간 보수가 있고 맨정신을 가진 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효상 전 의원은 저처럼 맨정신 보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 보수, 상식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맨정신 보수의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특히 대구가 그래요. 대구 이 공천을 잘못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당연히 컷오프 시켜야 할 추경호 전 의원을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대구 시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이 접전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효상 전 의원 같은 이 전통적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부겸 후보 지지로 돈 것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불법 계엄 옹호 정당을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의 뭐 결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역사상 최초 정부에서 제일 아슬아슬한 데죠. 그렇죠. 지금 막 1, 2%막 나오고 그래요. 뭐 현재로 나온 통계를 추세를 보면은 김부겸 후보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는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호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은 이 선거 다시 보궐선거 해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구 시민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대구에서 민주당 출신 그 대구시장이 탄생한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초접전이란 말이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초유의 상징적인 그런 상황인 것도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경호 당시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주호영 의원을 공천했더라면은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군데를 한번 또 좀 짚어봐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평택을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3시에 또 여기 유이동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늘 되게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보수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놓고 오늘 오전에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가 유이동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걸 사과하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인 단일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 했어요. 그러더니 오후 3시에 유이동 후보가 기자회견을 예고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극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그 기자회견 결과는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차이로 극복하자, 좀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투표로서 단일화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단일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 그 황교안 전 의원이 이렇게 조건 내걸고 뭐 이런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희동 전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상 그 단일화 2개 조건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던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든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거 2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그 받아들이는 즉시 자폭하는 것이 되고 네. 받아들이면은 국힘당이 깨어 있는 정당이라면 그 후보를 뭐 지금 사퇴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부를 해야 되죠. 이거 너무나 큰 사실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하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당선되기 위해서 당신의 소신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없었다는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니까 저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저 한 7% 포인트 7% 정도 받고 있던데. 네, 7에서 1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희동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유희동 후보를. 지금 이제 수치를 얘기해 갖고 방금 이야기한 거는 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희동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투표에 의한 단일화가 될 거냐 이건데 지금 쭉 흐름 보면 황교안 후보 그 지지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쭉 나왔거든요. 이게 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단일화 같은 것들이 될 것도 같은 거라고 전망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양상이에요. 그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깊게 보수층에 퍼져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 6월 대선 직후에 조사한 걸 보면요. 예. 전 국민의 한 3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그 비율이 한 50%가 됩니다. 예. 진보층에서는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는 그 비중이 또 훨씬 높을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국 보수층이 일종의 심각한 이 일종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국인을 오염시킨 공산주의와 버금가는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이상한 모습을 만들었고 네. 이게 이 선거판에 그대로 딱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선거판이 그런 점에서 아주 앞으로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할 수 있느냐부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두 개가 문제죠. 예.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저는 선거자유방해죄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이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금 그 황교안 씨가 속한 당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동안 프레카드 붙인 게 뭡니까? 중국 개입 부정선거였잖아요. 예. 아니 부정선거가 없는데 중국 개입이 무슨 또 헛소리입니까? 이중 거짓말을 당의 이름으로 막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이번 선거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나마 유희동 후보가 딱 중심을 잡은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투표위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힘들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평택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대신 유희동 지금 김용남 조국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니까 네. 두 사람 뭐 그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유의동 후보가 지금 오른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황교안과의 이런 관계를 딱 정리를 한 게 오히려 유의동 후보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아주 근사하다, 아주 원칙을 지킨다 해가지고 높은 평가로 나는 전환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결과는 모르겠다. 그렇죠. 이래 되면은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정말 막판까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 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이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른데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졌잖아요. 예. 왜 졌습니까? 윤석열 노선으로 갔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예, 거기하고 결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 김문수 후보가 아닌 한동훈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출마시켰으면 그 결과는 난 모른다고 봅니다. 한동훈 예컨대 이준석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랬으면은 장동혁 체제가 들었으면은 그 실패 요인을 포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핵인 노선을 집어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반 윤석열, 즉 반 윤석열이라는 말은 헌법 수호의 노선으로 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결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거꾸로 더 꽁꽁 윤석열과 몸을 같이 묶어버렸잖아요. 네. 지금 장동혁 하면은 장동혁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또 한 번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도가.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크게 지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크게 보면은 일단 기본 구도는 윤핵인 노선을 간 장동혁 당권파의 국민의힘이 크게 진다 하는 건 상수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느냐의 그 정도의 문제가 있지. 다만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무리를 한 점이 있어요. 잘한 점도 있고 무리한 점이 있는데 네. 무리한 점 중에서 부각되는 게 셀프 공소 취소라든지 예. 그다음에 무리가 많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그동안에 잠자코 있던 고민하고 있던 합리적 보수가 네. 안 되겠다. 그래도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맨정신 보수 세력이 네. 행동을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가지, 맨정신 보수 세력. 요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우 장동혁 심판 흐름, 그게 이제 기본 흐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견제 심리, 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막판에 또 박근혜 이명박이죠. 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이거예요. 예, 예, 예. 이런 게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되었는데, 그래도 장동혁 국힘당 크게 지는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상수는 윤어게인 노선의 심판. 심판이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수는 이재명 1년에 무리한 거에 대해서 견제 심리. 견제 심리의 작동. 예. 이 두 개가 작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그 상위고 그다음에 이제 예. 하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군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극우 세력 심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이 보수 세력이 재건돼야 될 것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마음은 또 부산 북갑에서 예. 한동훈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 한동훈 부분은 제가 또 이제 질문을 차차 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찍부터 한동훈 후보를 응원해 오셨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최종적으로 부산 북갑에서 한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시나요? 예,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아니겠죠. 네. 내일 한 8시 9시면 자정쯤 되면. 예. 그러면은 승리할 것이다. 예, 예. 근데 그 깜깜이 이후에 TV 토론 보셨잖아요.
그 거기서 하정우 후보의 방어 그것도 만만치 않던데. 깜깜이 기간에 예. 크게 그 흐름이 네. 그 한동훈 지지율의 급상승 흐름이 바뀔 만한 사건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깜깜이 때 발표됐던 한동훈의 상승세 분명히 여론조사들은 상승세로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유지됐을 것이다. 예, 아니 더 강화됐을 것이다. 예. 아, 유지됐을 것이다. 유지됐을 것이다. 유지됐을 그렇게 것이다. 보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승리를 낙관하시지만 혹시 만약에 한 후보가 패배를 하고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승리한다면 한 후보는 정치적으로 미래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더라도 지더라도 잘 싸운 것이고 예. 그게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고 네. 또 이번 선거 운동처럼 네. 아주 독창적인 선거 운동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독창적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죠? 우선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한동훈은 직선이에요. 직선. 곧장 가는 사람이에요. 직선, 직격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이 빠르고 네. 말과 그림 만들어낸 메시지가 항상 뉴스가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 또는 이 방송 패널리스트로 나온 사람들의 대충 성향을 보면은 여야 뭐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한동훈의 호의적이에요. 그 호의적인 게 그 사람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동훈이 말하는 게 말이 되니까 기사를 써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실력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계속 지금 그 주장을 하는데 보수 재건하려면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다수가 돼가지고 국가 중심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극우 극좌를 배제를 하고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방조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공소 취소 맞겠다. 뭐 이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는 부산 북갑 주민들을 상당히 설득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젖잘싸일 것이다. 이번 선거에 부산 예. 북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예. 거기서 한 2달 전부터 맹렬하게 뛰니까 동남풍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번 선거를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던 이 맨정신 보수 세력이 네. 한동훈의 활동을 보고 예. 각성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번 선거에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네. 투표장에 가야 된다. 골라서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 한 점에서 이번 선거판을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만든 공이 있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한 후보가 이겨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북갑에서 당선된다면은 예. 그건 이번 선거의 여러 의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로 꼽힐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금 한국 보수 세력이 노선 투쟁 중입니다. 네.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 사이의 노선 투쟁에서 국민 입장에서 한동훈 노선이 맞다는 일종의 공인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챔피언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이후에는 사실상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도우미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장동혁 체제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고 해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이후에 한 모든 행동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도와준 겁니다. 네.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에 제일 거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켜 버림으로써 네. 사실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그 힘을 스스로 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니까 지금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까지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 그래서 한동훈 네. 의원이 당선돼서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즉시 이 민주당 정권이 곤란해지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법률가 아닙니까? 그 논리와 이런 게 명석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이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보수 노선 투쟁 중인데 그 한동훈 노선이 이제 그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공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한동훈도 승리해서 들어가는데 이진숙도 들어가면요? 국회에? 한동훈하고 이진숙은 노선에서 전혀 다른 뭐 계엄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다른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일까요? 하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내란 아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무슨 그 이진숙 한동훈 이렇게 하면은 좀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명은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살아남았고 한 명은 이제 대구 달성인데 한동훈은 새가 있는 사람이고 예.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결정적 순간에 예. 결정적 행동을 해가지고 네. 7.2 쿠데타를 막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그 후광을 지니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아주 기적적인 승리가 만약에 보태진다면은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위상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예. 네.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아니다. 같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이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내년 8월까지입니다. 당권 파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줄까요? 한동훈 당선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예. 지금 예상하는 그런 수학 방정식으로는 안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뀌는 겁니다. 예. 바뀌고 한동훈 씨는 뭐 제명돼 가지고 혼자일 때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장동혁보다 훨씬 더 크게 보도가 되었고 네. 영향도 사실은 컸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선 지금 국힘 안에도 한동훈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 되잖아요. 네. 그 20명이 또 상당히 그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뭉칠 것이고 그다음에 여론의 뒷받침이 있을 것이고 언론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하면은 주도권을 잡는 거죠. 이 새로운 보수 재건의 주도권을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서 잡고 오히려 아주 좀 자유롭게 보수 재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겨요. 국힘당의 내분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보수 재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의 보수 재건이냐 하는 그 아젠다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한동훈 후보나 그 세력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또 시간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한국 정치의 시계는 장동혁 극우파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도권을 주면 뭐 복당이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렇죠. 사소한 문제가 된다.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